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새해 목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운동이죠.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입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목표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적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적 운동을 하면 외적 변화 외에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지고 집중력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운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쉽게 질려버리기도 합니다. 공원이나 강가를 걷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재충전하면 여러모로 뿌듯하고 만족감도 듭니다. 앞서 말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운동 규칙을 세워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순천시의 쓰레기 폐기물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허석 순천시장으로부터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지역 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들, 전시회를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대 효과 짚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록 전라남도 지사는 도민 호소문을 통해 최근 영암과 강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3차 대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오늘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은 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항 중마 일반 부두에 항만 물류시설 연구 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항만 건설로 유효화된 광양항 중마 일반 부두 등에 122억 원을 투입해 항만 물류와 관련된 연구개발센터와 전시관, 성능시험실 등을 갖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 작금마을 선착장에서 길이 1.6m, 무게 50kg의 국제멸종위기종인 상괭이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괭이 사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닿으면서 매립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쓰레기 폐기물 처리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 새 한 3번 정도 지금 시장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나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순천시 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쓰레기가 갈수록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순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190톤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왕지동에 있는 매립장을 쓰다가 지금 주안면
자원순환센터로 이렇게 가는데요. 예. 이 사실 양쪽 다 지금 거의 사용 연한이 다 해가지고 몇 년 내에 이게 이제 갈 데가 없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또 화재가 나가지고 주암의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예. 또 애초에 이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좀 용량을 작게 했던 것은 그 나주에 그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고형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랬죠. 네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내외적인 상황이 좀 나빠서 네네. 좋지 않아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좀 닥친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는 발생해서 수집, 운반, 처리 이 3단계가 있는데요. 이 예.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생,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된 3단계의 상황마다에 맞는 어떤 대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기존에는 쓰레기 처리 마지막 단계에만 좀 그렇죠. 집중했던 네.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이 모든 단계에서부터 해결 방안을 네. 찾겠다 이런 네,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사실 뭐 저부터도 쓰레기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집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별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좀 제대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고요. 잘 예. 모르기도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줄여야겠다는 이 생각을 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최근에 또 코로나 상황에 이 네, 쓰레기가 또 급속하게 그렇습니다. 또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처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예 우리 시민운동으로 발생에서부터 좀 줄이자. 190톤을 만약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19톤으로 줄인다면 예. 뭐 거의 처리 문제는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레기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예. 추진하자 뭐 이런 측면입니다. 이제 먼저 발생 부분에 있어서 생활 쓰레기를 2030년까지 20% 감량 이 목표를 좀 네, 제시를 네. 하셨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올해는 5% 감량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 어떤 제도나 정책을 펼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개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제도 개혁입니다. 예컨대 안전띠를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예.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라고 의식 개혁만 강조하면 캠페인만 하면 사실 저부터도 잘 안 매지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그 개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뭐 얼마 과태료 얼마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시민운동 즉 의식개혁 차원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 쓰레기 그 봉투값 혹은 음식물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칩 이런 것들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요. 예. 예. 현재 우리 시의 그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비용이 만약 100이라 한다면 예. 예. 이 시민 부담률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 10점 몇 프로 되거든요. 예. 이 말은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100이라는 비용에서 시민은 20%도 부담 안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비용 중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 비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가동 비용, 운영 비용의 20%밖에 시민이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시설 비용까지 생각한다면은 주암만 해도 한 1,000억 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시민 부담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20% 밑도는 시민 부담률을 30%, 40%, 장기적으로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시민들께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예. 동기부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과 제도 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네네. 캠페인을 전개하되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봉투 값이랄지 아니면 음식물 그 배출 네. 비용을 지금 현재 20% 밑도는 부분을 30에서 40, 50%까지 지속적으로 좀 올려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예.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축제 뭐 행사 등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뭐 이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공공기관에서. 네. 근데 이 부분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랄지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쓰레기 양을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를 뭐 이전하고 맞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당장은 네. 시민들이 이제 뭐 쓰레기 봉투값부터 인상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처리 단계 쓰레기 매립장 네. 이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발생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시설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부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지금 반발이 네. 좀 심한데 입지 선정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취임 이후에 이 입지 선정은 제 의견과 별개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예.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4개의 그 예정지는 종합시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함께 갖춘 대상 지역을 4개로 압축한 것인데요. 예예. 이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소각로가 지금 급한 것이거든요. 소각로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각로만 하면 조금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 소각로 입지는 한 10여 군데 투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뭐 이구 동성으로 심지어 거의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견학을 다녀오면은 참 좋은 시설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동네는 안 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난번 제가 발표한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그 고마움의 표시로 드리겠다. 우리 법률적으로는 300m 안에 있으면은 소각시설의 경우 300m 안에는 좀 어떤 그 지원하게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300m 안에 한 집만 산다면 그 한 집에는 한 달에 1억 주겠다. 이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0집이 있다면은 1,000만 원씩 주겠다. 예. 한 달에. 매달 그렇게 아니고요. 현금 지급을 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집 있고 10집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시를 하신 거죠. 예. 평균적으로 300m 안에는 월 200만 원, 500m 안에는 월 1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주겠다. 왜냐하면 입지에 따라서 그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시를 한 것입니다. 아산의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300m 안에 월 200만 원, 500m 안에는 월 100만 원을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입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집만 있다면 한 달에 1억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12억을 주겠다 한 집에. 이럴 정도로 파격적인 기존에는 그 시설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 발전기금을 줍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해 주거든요. 이제 이거보다는 가구당 현금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소각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장 플러스 소각로가 같이 들어서는 그것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네네. 현금 지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매립장까지 해서 종합 시설이 되면 그 일대를 테마파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운동시설, 공원 등까지 같이 하면서 많은 시설 지원, 고용 창출, 그리고 현금 지원 이렇게 전부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는 이유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 시설 지금 결정해도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는데 지금 만약에 결정 안 되면 나중에 쓰레기 대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네. 일단 시급성 때문에 그 매달 100에서 200만 원까지 현금 지급하는 약간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지금 그렇습니다. 제시를 하신 거네요. 그럼 시장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이 입지선정위원들이 지금 뽑은 4곳 주민들을 좀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설득이랄지 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도 좀 밟아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미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이야기하자마자 관심을 보이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에서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300m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안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장까지 들어서는 곳은 테마파크 친환경 네. 아니면 환경 친환경.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일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리고 저 시장이 연결됐으니까 코로나 네.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과 관련해서도 네.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으면 합니다. 전 네. 시민에게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시의회와 조율을 해서 많은 그 제도적인 그 준비들을 다 해놨습니다. 예. 네. 아, 그 지급 시기랄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에 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뭐 지급 배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뭐 기존에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이 지급하는데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 전시민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예. 아직 타이밍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만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꼭 밖에서 어떻게 한 것보다는 뭐 제수용품 준비라든지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제 의회 일정도 당기고 이럴 정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제수용품 준비랄지 각 가정의 쓰임새가 좀 있고 이 부분이 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또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의회와 뭐 협의랄지 이런 부분이 좀 충실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얼핏 네. 듣기로는 네. 의회 쪽에서는 조금 발표 시기를 좀 늦추고 아니면은 또 함께 발표했으면 한다는 뭐 그런 입장을 좀 가졌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러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않습니다. 당초에 이제 예. 제가 의장께 제안해서 함께 발표하기로 했는데 의회 내부 조율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 발표하고 의회에서 이제 22일 날 최종 통과되면 또 의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뭐 이런 조율이 된 것이죠. 아, 그런 부분 조율이 네. 됐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얼핏 들었던 얘기는 사실과 좀 다른 얘기단 말씀이시네요. 이제 뭔가 집행부에서 제가 발표하고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니까 그런 것인데 예. 현금 지급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있고 비용이 있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예. 특히 또 설 연휴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손주들에게 뭐 세뱃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금 지원 등 방법까지도 조율이 된 것입니다. 아, 예. 시장님 저 연결된 김에 아까 이제 네. 저희가 생활 쓰레기와 관련된 이제 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에서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할 계획이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십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나 뭐 캠페인 이런 것일 텐데요. 예. 이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각종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이게 교육 뭐 이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순천만 국가정원은 노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로존 뭐 이런 것을 지금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또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각 그 기관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지금 아이들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도 남는 그 반찬을 싸올 수 있는 통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급하려고 합니다. 예. 이러면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걸 사실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모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싸오는 것이 좀 우리 전라도 말로 그 시기에서 못 싸오는데 아예 시에서 그런 그 음식물 그 휴대용 뭐 이런 것들을 텀블러처럼 만들어내 가지고 보급하는 계획 등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좀 모으고 네, 또 그렇습니다. 우수한 사례들도 좀 발굴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시민 운동이 되게 해야죠. 쓰레기가 제로는 힘들겠지만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쓰레기 제로와 시민 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파고 그래서 이제 네.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특히 이제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까지 지금 내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관심을 보이는 곳도 좀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좀 잘 풀릴 걸로 지금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잘 풀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디든지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할 것이냐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다른 데서는 제가 만장일치를 강조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만장일치하다가는 이제 그 세월아 내월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만장일치를 유도하되 반대가 일부 있다면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가되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 명 반대한다고 못 가면은 쓰레기는 뭐 요원하겠죠, 해결이.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석 순천시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코너에서 지역 내 창작 스튜디오 작가들의 전시 소식 전해드렸죠. 네. 오늘은 창작 스튜디오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예, 먼저 순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창작예술촌 상한창작마당 입주작가 6명이 이 순천에서 머물면서 탄생시킨 200여 점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여수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들의 결과 발표 전시도 지난 8일부터 장도 전시관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이곳의 경우에는 작가들이 전시 기간을 달리해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장도도 그러니까 예울마루의 창작 스튜디오가 지금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들은 순천과 여수에서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7개월 동안 낯선 타인으로서 우리 지역을 마주했는데요. 각자 이제 실험적인 작업의 결과물을 현재 전시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망이 자기 작업실, 이제 이게 외국어로 아틀리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작업실을 갖는 것일 텐데 미술계에서 이러한 지원 공간을 레지던시라고 지금 부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창작 작업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일정 기간 머물면서 창작 활동에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념할 수 있으니까 작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나도 들어가고 싶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특히나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창작 열망을 좀 발휘할 수 있고 월세나 전세금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작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지던시는 작가들에게 특별한 선물,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입주 작가로 선발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이 제공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기존 작업과는 다른 작업을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송신규 작가는 유년 시절에 토목개발공사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연, 생태를 예민하게 바라보는데요. 전국을 누비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창작예술촌 송신규 입주작가 얘기 들어보시죠. 원주에서 이제 토지문화재단 레지던시였는데 그것도 자연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연과 연관지어서 작업을 하다가 자연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 자연 속에 살았어요. 자연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순천도 생태계의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제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레지던시를 지원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찾고 또 자연의 부산물들을 가져오면서 아이디어로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제재가 있긴 했는데 어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되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됐던 기간이었어요. 외성을 가고 또 순천만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자연의 껍질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 저도 그런 작품을 좀 본 기억이 나는데
곳곳에 있는 흙들을 가져와 가지고 네. 조그맣게 이렇게 아주 모아뒀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들이 나서 식물들이 자라는 뭐 그런 작품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작가들의 작업은 지역과 예술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던지는 것 같네요. 이제 레지던시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허브의 기능도 합니다. 특히나 지자체는 작가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본인의 창작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문화적 활동을 하도록 강조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대하고요. 예. 또 레지던시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도시재생 개념과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예술과 정미순 문화시설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 장도 예울마루 해서 그러니까 창작 스튜디오 항상 이분들 작가들이 들어간 생활을 하는데 창작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면서 거기는 작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한 팀은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해서 공모를 해서 기획을 한번 했고요. 또 한 팀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중에 또 공모를 해서 여기서 만들어보는 체험 운영을 했었습니다. 레지던시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GS칼텍스 재단 쪽에서 예울마루 관리 위탁관리죠. 입주 작가들한테 프로젝트 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매월 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가와 주민과의 문화 연계 활동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도시재생 개념과도 접목하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의 효과들을 좀 갖고 있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예술 차원의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나누는 셈일 텐데 전시가 이제 마무리되면 또 새로 입주할 작가 공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순천과 여수는 이제 빠른 시일 내 상반기에 입주 작가 공모에 또 나설 예정인데요. 많은 작가들에게 보면은 레지던시는 창작 활동의 인큐베이터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번에 작업을 마치고 전시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순천 여수에서의 생활은 정리하고 또 다른 레지던시 공간을 찾아서 미리 나선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작가들의 창작 활동 환경도 어렵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레지던시가 지역과 또 예술, 지역 예술의 전반적인 동반 발전을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